한국어 학과 제일 제일 높은 높은 중요한 그게 제일 높은 게 한국어학과. 그 다음이 뭐예요? 일본어. 그 다음은 그 밑에는 중국어, 독일어. 500주 중동시장, 한국이 싹쓸이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비결을 파헤치다 충격적인 통계에 경악했습니다. 석유 부국들이 돈을 한국에 퍼붓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96%, 사우디 92%, 이집트 94%.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국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실체를 까발리겠어요. 한국을 증오하던 이스라엘 기자가 목격한 충격 실체. 왜 석유 부국들이 한국에 돈을 퍼붓는가? 왜 전 세계가 한국에 미쳐 있는가? 한국은 석유보다 값진 것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녀는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폭로합니다. 저는 라엘 골드만 이스라엘 하아레츠 신문 국제부 기자 15년 차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죠. 그런데 편집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라엘, 큰일이야.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 모델을 전면 도입한대. 국가 개조 프로젝트래. 세계 각국이 왜 한국에 열광하는지 네가 직접 가서 파헤쳐봐. 그 순간 제 몸 전체에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그 단어만 들어도 제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네가 우리 신문 최고 에이스잖아. 한국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시리아 전쟁터로 보내주세요. 아프가니스탄도 좋아요. 하지만 한국은 편집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10년간 봉인했던 그 끔찍한 기억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제 동생 다니엘 기억하시죠? 그 천재 의대생. 왜 갑자기? 다니엘이 한국에서 죽었어요. 서울에서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의대 졸업 여행 서울 북한산 등산 중에 절벽에서 추락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왜 안전 펜스도 없었는지. 왜 외국인에게 경고 표지판 하나 없었는지. 왜 사고 현장 CCTV가 그날따라 고장이었는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니엘은 제 전부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유일한 가족 한국 가기 전날 밤. 다니엘이 그랬어요. 누나, BTS 앨범 사올게. 누나가 좋아하는 거 알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 후 한국 대사관 앞에서 100일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유엔에도 진정서를 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 그날 이후 전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구토가 났습니다. 한국 음식점 간판만 봐도 길을 돌아갔어요. 한국은 제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라엘 미안하지만 이건 국가 프로젝트야. 이스라엘의 미래가 걸렸어. 네가 아니면 이 미스터리를 풀 사람이 없어. 하지만 편집장님, 프로가 되라고 복수심으로라도 가서 파헤쳐. 한국의 진짜 얼굴을. 편집장 말이 맞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니엘의 죽음에 대한 답을 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다니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다니엘 누나가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나라로 간다. 하지만 난 여전히 그곳이 증오스러워. 네가 왜 죽었는지 이번엔 꼭 알아낼게. 48시간 후, 전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떨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한국 호감도 96%. 석유 부국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왜 한국에 열광한다는 거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시작하는 여정. 한국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 충격에 멍해졌습니다. 면세점 절반이 한국 제품. 초대형 스크린마다 K-팝 뮤직비디오. 히잡을 쓴 여성들 손에는 전부 한국 화장품 쇼핑백. 이게 현실인가? 택시를 탔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운전사가 갑자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한국 드라마 보면서 배웠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한국 드라마 중독이에요. 어제도 새벽 3시까지 봤어요. 이상하죠? 우리 무슬림이 매일 한국 절에서 스님 나오는 드라마 보면서 온다니까요. 뭔가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앞에서 저는 약속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아흐메드 알 만수리, UAE 문화부 고위 관료였죠. 그가 다가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손목에 삼성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거든요. 라엘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 호감도 조사 때문에 오셨다고요?
네. 96%라는 수치가 믿기지 않아서요. 아흐메드가 웃었습니다. 오히려 낮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 왕세자님부터 한국 매니아시거든요. 왕세자가요? 작년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셨을 때 일정을 이틀 연장하셨어요. 한국 스타트업들을 더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석유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이 바로 우리의 롤모델이죠. 저희는 두바이 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한국 음식점이 10개가 넘었고 모두 현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 식당 아세요? 미슐랭 스타 받은 한국 셰프가 운영해요. 예약이 2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한 테이블에서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가족이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하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은 한국 애니메이션 보고 자랐어요. 뽀로로라고 아세요? 저는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딸은 8살인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K-팝 아이돌이 되고 싶다면서요. 순간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도 K-팝을 좋아했죠. 방탄소년단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두바이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한국학과 학생이 500명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히잡을 쓴 여학생 파티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에요. 우리처럼 가족을 중시하면서도 여성들이 더 자유롭게 꿈을 추구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여러분과 종교도 다르고 그게 뭐가 중요하죠? 한국 드라마 속 사람들은 착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열심히 일해요. 이슬람 가치관과 다르지 않아요. 교수실에서 만난 사미르 교수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50년 만에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석유가 있어도 이렇게 못했는데. 그래도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원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쇼핑몰을 하나 더 들렀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 길게 줄이 서 있었어요. 왜 한국 화장품을 사시나요? 품질이 최고예요. 프랑스 제품보다 우리 피부에 잘 맞아요. 한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 피부 보셨어요? 도자기 같잖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두바이 사람들이 보는 한국은 제가 아는 한국과 너무 달랐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희망이고 롤모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이런 한국을 봤을까요? 그래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걸까요? 다음 목적지는 카이로였습니다. 이집트의 94%라는 수치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왜 신생국 한국을 좋아할까요?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요. 아, 죄송해요. 요즘 한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자동으로 나왔네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는 동안 라디오에서 K-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카이로 대학교 앞 카페에서 저는 누라 하산을 만났습니다. 한국학과 교수였죠. 이집트 젊은이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드라마 때문이에요.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문화 현상이 됐죠. 드라마 하나로 이렇게까지? 누라 교수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만든 팬페이지예요. 팔로워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드라마 자막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올리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한국 드라마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줘요.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선택하죠.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어른을 공경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리우드 드라마와 달라요. 거기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성적으로 노골적이죠. 한국 드라마는 우리가 꿈꾸는 현대성과 전통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저는 카이로 빈민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좁은 골목길 안 작은 집에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거실 벽에 이상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 배우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현빈이랑 손예진이요. 사랑의 불시착 오셨어요?
15살 소녀 아미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봐요. 유일한 행복 시간이죠. 아미라의 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후로 우울해했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서 위로받아요. 주인공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잖아요. 한국에 가보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언젠가 돈을 모아서 꼭 갈 거예요. 아미라가 갑자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저는 나일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공연을 봤어요. 이집트 전통 벨리 댄스 다음에 K-팝 커버 댄스팀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 최고의 K-팝 댄스팀 파라우즈예요. 이집트 청년들이 완벽한 칼군무를 선보였습니다. 관객들은 열광했죠. 공연 후 팀 리더 오마르를 만났습니다. 왜 K-팝 댄스를 하시나요? 한국 아이돌들이 너무 멋있어서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요. 이집트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집트 전통 음악은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죠.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 간판을 봤습니다. 한국 치킨, 한국 마트, 심지어 한국 PC방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니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실제로 보낼 수는 없지만요. 다니엘, 이집트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았니? 네가 좋아했던 K-팝을 여기서도 다들 좋아해.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씩 궁금해지고 있어.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흔적을 보게 될 거라고요. 역시나 공항 서점에는 한국 드라마 소설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터키와 한국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한국 전쟁 때 터키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병했으니까요. 저는 이스탄불 전쟁기념관에서 은퇴한 장군 케말 오즈칸을 만났습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를 도운 거였죠. 형제라고요? 네.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불러요.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나라거든요. 케말 장군은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제 할아버지예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한국 사람들이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그들은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다음 날, 저는 이스탄불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사람 에브림이에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왜 배우세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세요. 어릴 때부터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죠. 에브림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받은 훈장이에요. 우리 가족의 보물이죠. 할아버지가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전쟁은 끔찍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에 감동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한국을 보시면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세요.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갈라타 다리를 걷다가 저는 특이한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터키 전통 과자점인데 한국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 카페를 하시나요? 주인 무라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커피 문화가 터키에서 인기예요. 달고나 커피 아세요? 대박이었죠. 터키도 커피 문화가 유명한데. 그럼요. 터키 커피는 우리의 자랑이죠. 하지만 한국 카페 문화는 또 달라요. 예쁘고 세련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는 매출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메뉴를 추가한 후 매출이 40% 늘었어요. 보스포루스 해협가 레스토랑에서 저는 놀라운 메뉴를 봤습니다. 김치 케밥이었어요. 김치와 케밥을 섞다니 의외로 잘 어울려요. 매콤한 김치가 기름진 케밥과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터키와 한국은 닮은 점이 많아요. 가족 중심 문화, 어른 공경, 정이 많은 국민성. 그래서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저녁에 탁심 광장을 지나가는데 대형 전광판에서 한국 관광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죠. 순간 다니엘의 마지막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 그때 다니엘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한국전쟁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터키군 3만 명이 참전에 1000명 가까이 전사했더군요. 이름도 모르는 동양의 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들이 지킨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 됐고, 터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호감도는 42%.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수치였거든요. 하지만 공항 서점에는 한국 관련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K-팝 잡지, 한국 요리책, 한국어 교재까지. 모순적이었죠. 신주쿠에서 만난 도쿄대 교수 다나카 유키코가 설명해줬습니다. 일본의 한국 호감도는 세대별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60대 이상은 20%, 하지만 20대는 80%가 넘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죠? 역사 문제죠. 기성세대는 한국과의 역사 갈등에 얽매여 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라요. 그들에게 한국은 쿨하고 세련된 문화의 나라예요. 하라주쿠 거리를 걸었습니다. 10대 소녀들이 한국 아이돌 굿즈를 들고 있었어요. 왜 K-팝을 좋아하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일본 아이돌과는 달라요. 더 파워풀하고 글로벌해요. 한 소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 중이에요. 내년에 서울로 유학 갈 거예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인 걸 아시고 허락해 주셨죠.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은 젊은 일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음식점마다 줄이 길게 서 있었죠. 매일 이런가요? 한국 치킨집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말엔 더 심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에 푹 빠졌어요. 옆 테이블에서 일본 대학생들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국 소주가 일본 사케보다 좋아요? 각자 매력이 있죠. 하지만 한국 소주는 더 캐주얼하고 재미있어요. 그중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문화는 일본보다 자유로워요. 우리는 너무 규칙에 얽매여 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아사히 신문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특파원 출신 기자 사토 겐지를 만났죠. 일본 언론은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복잡해요. 정치적으로는 갈등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한국 영화가 칸에서 상을 받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정복했잖아요. 부럽나요? 사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부러워요. 일본이 먼저 선진국이 됐는데 문화 수출은 한국이 앞서고 있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전하고 혁신하죠. 일본은 안정을 추구하다가 정체됐어요. 로폰기 힐스 전망대에서 도쿄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이웃이면서도 라이벌.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젊은 세대는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봤습니다. 일본 회사원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드라마예요? 이태원 클라스요. 정말 재미있어요. 이태원. 그 단어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니엘이 가고 싶어 했던 곳. 하지만 결국 가보지 못한 곳이었죠. 베이징 서우두 공항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면세점의 한국 제품 비중이었어요.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중국의 한국 호감도 58%. 정치적 긴장을 고려하면 꽤 높은 수치였죠. 베이징 대학교에서 만난 리웨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류를 제한하지만 국민들은 다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를 동경하죠. 왜 그럴까요?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현대성을 보여줍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이면서도 아시아적 가치를 유지하죠. 왕푸진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 브랜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패션, 전자제품까지. 왜 한국 제품을 사시나요? 쇼핑 중인 장샤오메이가 답했습니다. 품질이 좋고 디자인이 예뻐요. 무엇보다 한국 연예인들이 쓰는 제품이잖아요. 중국 제품은요?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한국 제품이 더 안전하고 세련됐죠. 살리툰바 거리에서 저는 특이한 술집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포차 스타일의 중국 술집이었어요. 왜 한국 스타일로 하시나요? 주인 왕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술 문화가 재미있어요. 폭탄주, 게임, 분위기가 좋죠. 중국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실제로 손님들은 한국식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하여. 발음은 서툴렀지만 즐거워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중앙방송국 CCTV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공식적으로 한류는 제한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막을 수 없어요. 중국 젊은이들은 VPN을 써서라도 한국 콘텐츠를 봅니다. 정부는 왜 막으려 하죠? 문화 종속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한국을 모방하고 있거든요. 그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제 딸도 한국 아이돌 팬이에요. 정부 간부 자녀들도 다 그래요. 겉으로는 제한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한국 문화를 즐기죠. 798 예술구역에서 저는 놀라운 전시를 봤습니다. 중국 예술가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주제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왜 한국을 주제로 하셨나요? 작가 천메이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어요. 그게 예술적으로 흥미로워요. 중국은 너무 빨리 변해서 정체성을 잃었거든요. 자금성 근처 후통 골목에서 저는 작은 한국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들이 가득했죠. 한국 소설이 인기가 있나요? 네. 특히 김영하나 한강 같은 작가들이 인기예요. 중국 문학과는 다른 감성이 있거든요. 베이징을 떠나기 전 저는 천안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섞여 있었어요. 한 중국 가이드가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겠죠.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그 자체로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광고가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싱가포르의 한국 호감도 91%.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정부 청사에서 만난 탄 수석 차관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비슷해요. 자원 없는 작은 나라가 선진국이 됐죠. 하지만 한국이 더 대단해요. 왜요? 우리는 영어와 지리적 이점이 있었어요. 한국은 언어 장벽과 분단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했죠. 그리고 문화 수출까지 해냈고요. 오차드 로드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영향력을 실감했습니다. 백화점마다 한국 브랜드 매장이 있었고 한국 음식점들은 현지인들로 붐볐죠. 싱가포르 음식도 훌륭한데 왜 한국 음식을 드시나요? 현지인 제니퍼 림이 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하면서도 맛있어요.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정말 똑똑한 음식이죠. 그녀는 가방에서 김을 꺼냈습니다. 한국 김 없으면 못 살아요. 매일 먹거든요. 난양공대를 방문했을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중국어 다음으로 많다는 거예요. 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학생 브라이언 탄이 답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한국어를 하면 기회가 많아질 거예요. 영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영어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한국어가 그 플러스 알파죠.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사 전시였어요. 큐레이터 메리 고가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으니까요. 전시를 보던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인상적이에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뤘잖아요. 센토사 섬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저는 한국 관광객 단체를 만났습니다. 가이드가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었죠. 싱가포르는 한국 관광객을 어떻게 보나요? 직원 아흐마드가 답했습니다. 최고의 손님이에요. 매너 좋고 구매력 있고 재방문율도 높아요. 마리나 베이 샌즈 스카이바에서 싱가포르 야경을 보며 저는 한국인 비즈니스맨 최 과장을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진출이 어떠세요? 환영받고 있어요.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 일단 신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보여준 성공 스토리 때문이죠. 그들도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날 밤, 저는 클라키 강변을 걸었습니다. 한국 소주 광고가 빌딩 전광판에 떠 있었어요. 싱가포르 같은 부유한 나라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경제력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남반구의 계절이 낯설었죠. 하지만 더 낯선 건 공항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순서였거든요. 호주의 한국 호감도 79%. 이민 국가인 호주가 특정 국가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에서 만난 사라 맥도널드 교수가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호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쿨의 대명사예요. 할리우드보다 한류를 더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호주는 문화적으로 미국과 영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한국 문화는 신선한 대안이죠. 아시아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거든요. 본다이 비치를 걸으며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서핑보드를 든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호주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대학교에서요. 한국어과 경쟁률이 20대 1이었어요. 운 좋게 들어갔죠. 22살 대학생 잭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시죠?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배울수록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에요. 그의 친구 엠마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들은 열정적이고 재미있거든요. 차이나타운 옆에 새로 생긴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음식점과 노래방, PC방이 즐비했죠. 한국 노래방이 호주 노래방과 뭐가 달라요? 노래방 주인 김 사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달라요. 한국 노래방은 프라이빗하고 음향이 좋죠. 호주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실제로 대기 명단에는 현지인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시드니 항구의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저는 특별한 공연을 봤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호주 원주민 음악의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협업을 하게 됐나요? 한국인 연주자 박 선생이 답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도 우리처럼 식민지 아픔이 있어요.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호주 원주민 연주자 조이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악에는 한이 있대요. 우리 음악의 슬픔과 비슷해요. 다음 날, 저는 호주 방송국 ABC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담당 프로듀서 마크를 만났죠. 한국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어떤가요? 믿기지 않겠지만, 골든타임에 한국 드라마를 틀면 시청률 보장이에요. 호주 프로그램보다요? 네. 특히 20, 30대 여성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만 찾아요. 블루마운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은퇴한 교사 마가렛을 만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손자들이 K-팝을 좋아해요.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작했죠.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주의 끝자락에서도 한국어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시내로 갔습니다. 프랑스의 한국 호감도 78%. 문화 강국 프랑스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한다니 의외였습니다. 소르본 대학교에서 만난 장 피에르 듀부아 교수는 한국 문화 전문가였습니다. 프랑스 지식인들이 한국 문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 미국도 유럽도 아닌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보세요. 개근 문제를 다루지만 할리우드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직접적이면서도 은유적이고 잔인하면서도 유머러스해요. 말의 지구를 걸으며 저는 한국 갤러리를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파리 한복판에 한국 현대미술 전시관이 있다니.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미술을 좋아하나요? 갤러리 주인 소피 르누아르가 답했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전통과 현대를 독특하게 결합해요. 서구 미술과는 다른 신선함이 있죠. 그녀는 한 작품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작가는 한국 전통 문양을 디지털 아트로 재해석했어요. 파리 컬렉터들이 열광하죠. 샹젤리제 거리의 한 극장에서는 한국 영화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관객들로 가득했죠. 왜 한국 영화를 보러 오셨어요? 한국 영화는 예측 불가능해요. 장르를 넘나들고 감정의 깊이가 있죠. 영화평론가 미셸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칸이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가주의와 대중성을 동시에 잡거든요. 생제르맹 데프레의 한 카페에서 저는 파리지앵들이 한국 웹툰을 보는 걸 목격했습니다. 프랑스도 만화 강국인데 한국 웹툰을 보시네요. 웹툰은 완전히 달라요.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고 스토리가 중독적이죠. 대학생 클레망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밤 한국 웹툰 보다가 잠들어요. 프랑스 만화보다 더 자주 봐요. 다음 날, 저는 파리 음악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K-팝 댄스가 정식 수업으로 개설됐다는 거였죠. 클래식 음악원에서 K-팝이라니. 시대가 변했어요. K-팝은 이제 하나의 예술 장르입니다. 교수 마리 클로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K-팝 안무를 통해 새로운 신체 표현을 배워요. 발레나 현대무용과는 또 다른 영역이죠. 몽마르트르 언덕의 작은 극장에서 저는 특별한 공연을 봤습니다. 프랑스 배우들이
한국 전통극 판소리를 프랑스어로 공연하고 있었어요. 왜 판소리를 하시나요? 판소리는 원맨쇼의 극치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표현하죠. 배우로서 도전하고 싶었어요. 배우 티에리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근처 서점에서 저는 한국 문화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한강, 김영하, 조남주 등의 책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있었죠. 한국 문학이 인기가 있나요? 네. 특히 여성 작가들이 인기예요. 82년생 김지영은 베스트셀러였죠. 서점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 에펠탑에서 파리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문화수도 파리가 한국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사적 변화였습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가진 도시. 한국과 닮은 점이 많았죠. 독일의 한국 호감도 76%. 유럽 경제 대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만난 한국학과 교수 마르틴 슈미트가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특별한 연대감이 있어요. 분단, 전쟁, 그리고 재건. 우리는 통일했지만 한국은 아직이죠. 그래서 한국에 관심이 많은가요?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한국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베를린 장벽 기념관 앞에서 저는 한국인 관광객 그룹을 만났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었죠. 이곳이 동서를 가르던 장벽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한국인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희망과 아픔이 섞여 있었죠. 옆에 있던 독일인 노부부가 한국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우리는 통일을 믿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할머니가 한국인 관광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프렌칠라우어 베르크 지역의 한국 식당가를 방문했습니다. 독일인들로 가득했죠.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으세요? 김치가 사워크라우트랑 비슷해요. 발효 음식이라 건강에도 좋고요. 독일인 부부 한스와 그레타가 능숙하게 젓가락질을 하며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베를린 필하모닉 홀을 찾았습니다. 한국인 지휘자가 베를린 필을 지휘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시아인 지휘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악단 관계자 요하네스가 답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한국 지휘자들은 열정적이고 섬세하죠. 독일 음악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줘요. 크로이츠베르크의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었거든요. 왜 베를린을 선택했나요? 한국 스타트업 대표 정 씨가 답했습니다. 베를린은 유럽의 실리콘밸리예요. 그리고 독일인들은 한국 기술을 신뢰하죠. 독일 기술이 더 유명한데 하드웨어는 독일이 강하지만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은 한국이 앞서요. 서로 보완적이죠. 포츠담 광장의 소니센터에서 저는 한국 영화 상영회를 봤습니다. 독일 관객들이 진지하게 영화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상영 후 토론회에서 한 관객이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요. 독일 영화가 잃어버린 용기를 보여주죠. 베를린 텔레비전 타워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된 도시. 한국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까요? 다니엘이 살아있었다면 통일된 한국을 보고 싶어 했을 텐데.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BBC,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세계 언론의 중심에서 한국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영국의 한국 호감도 77%.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나라가 극동의 작은 나라를 이렇게 좋아한다니. BBC 본사에서 만난 아시아 담당 편집장 제임스 해리슨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클릭률이 높아요. 정말요? 특히 한국 문화나 기술 관련 기사는 폭발적이죠. 독자들이 한국 성공 스토리에 목말라해요. 왜 그럴까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모델을 보여주죠. 옥스퍼드 스트리트를 걸으며 저는 한국 브랜드들의 약진을 확인했습니다. 삼성, LG는 물론이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들이 메인 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었죠. 한국 브랜드를 왜 선택하시나요? 혁신적이고 가성비가 좋아요. 애플보다 삼성이 더 실용적이죠. 쇼핑 중인 엘리자베스가 삼성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 있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미래를 위해서요. 중국어는 너무 어렵고 일본어는 기회가 한정적이에요. 한국어가 딱 좋죠. 경제학과 학생 올리버가 답했습니다. 웨스트엔드 극장가에서 저는 특별한 공연을 봤습니다. 한국 뮤지컬이 영국 무대에 올랐거든요. 아시아 뮤지컬이 웨스트엔드에 오는 건 처음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극장 관계자 헬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관객 반응은 어떤가요? 매진이에요. 영국 관객들이 한국 정서를 이해하고 감동받아요. 다음 날, 저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전문가 앤드류 살먼을 만났죠. 영국 정부는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아시아를 이해해요. 완벽한 가교 역할이죠. 유몰든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을 때 저는 30년 전 이민 온 교포 김 씨를 만났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나요?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엔 한국인이라고 하면 무시받았어요. 지금은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손자는 학교에서 인기 짱이에요.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요. 템즈 강변을 걸으며 저는 런던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관람차에 한국 기업 광고가 크게 붙어 있었죠. 20년 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대영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 한글이 빛나고 있을 거라고.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작년에 갔었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더군요. 미국의 한국 호감도 78%. 세계 최강국 국민들이 한국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맨해튼 한복판 타임스 스퀘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한국 기업들의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삼성, LG, 현대, 기아, 한국 브랜드가 이렇게 많았나요? 이제는 일본 브랜드보다 한국 브랜드를 더 많이 봐요. 관광 가이드 마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만난 한국학과 교수 데이비드 강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학과 지원자가 10년 새 5배 늘었어요. 왜 그렇게 늘었죠? 방탄소년단 효과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예요.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쿨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모두 한국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예요. 브루클린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어로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왜 한국어를 가르치나요? 교장 선생님 메리 워싱턴이 답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했어요.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미래에 더 유용할 거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하면 취업에 유리하죠. 한 학생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특히 K-팝 산업에서요. 브로드웨이에서 저는 한국 창작 뮤지컬을 봤습니다. 미국 관객들로 가득했죠. 아시아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하기 어려운데 프로듀서 스티븐 로저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뮤지컬은 달라요. 보편적 감성에 독특한 색깔을 더했죠. 관객들이 신선해해요. 워싱턴 DC로 이동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90살 참전용사 조지 밀러를 만났어요.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1950년엔 폐허였어요. 모든 게 파괴됐죠. 지금 한국을 보면 믿기지 않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한국 정부 초청으로 다시 갔어요. 서울을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다니. 후회는 없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한국의 성공이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자유를 위해 싸운 보람이 있죠.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은행에서 저는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첸을 만났습니다.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놀라워요. 1997년 외환위기 때 다들 한국이 끝났다고 했죠.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에요. 투자 매력도는요? 최고죠. 기술력, 문화 콘텐츠, 브랜드 파워, 3박자를 갖췄어요. LA로 날아가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1992년 폭동의 현장이었죠. 그때를 기억하세요?
한인 2세 스티브 박이 답했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가게 지붕에서 총을 들고 계셨죠.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코리아타운은 LA 핫플레이스가 됐죠. 모든 인종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와요. 실제로 코리아타운은 다양한 인종으로 북적였습니다. 한국 BBQ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죠. 한국 음식이 왜 좋으세요? 멕시코계 미국인 카를로스가 답했습니다. 맛있고 건강하고 재미있어요. 다 같이 구워 먹는 문화가 좋아요. 그날 밤, 저는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LA 야경을 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보였어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한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넘어 문화적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상파울루 구아룰루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브라질의 88%라는 높은 한국 호감도가 궁금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택시 운전사 주항이 한국 음악을 틀고 있었습니다. K-팝 좋아하세요? 제 딸이 팬이에요. 매일 들어서 저도 좋아하게 됐죠. 그는 백미러를 통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해요.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뭐가 비슷한가요? 열정적이고, 가족을 사랑하고, 축구를 좋아하죠. 리베르다데 동양인 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 거리로 유명했던 곳이 한국 상점들로 가득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나요? 한국 마트 주인 박 사장이 답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K-팝 팬들이 몰려오면서 한국 제품 수요가 폭발했죠.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만난 사회학과 교수 마리아 실바가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줬습니다. 브라질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예요. 브라질도 충분히 매력적인데요. 우리는 빈부격차가 심해요. 한국은 교육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게 희망이죠. 그녀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브라질 대학생 5명 중 1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놀랍지 않나요? 다음 날, 저는 상파울루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파벨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좁은 골목길 안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어요. 왜 태권도를 가르치시나요? 자원봉사자 카를로스가 답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인성교육이죠. 아이들이 예의와 인내를 배워요. 12살 소년 페드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검은띠가 목표예요. 한국 가서 진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파벨라 꼭대기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상파울루는 거대했습니다. 빈민가와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도시.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로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손녀가 방탄소년단 노래로 영어를 배웠어요. K-팝으로 영어를요? 네. 가사를 번역하면서 공부했대요. 이제 대학 갔어요. 우리 가족 최초의 대학생이에요. 리우데자네이로로 이동해 코파카바나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K-팝 플래시몹이 열리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브라질 젊은이들이 완벽한 군무를 선보였죠. 왜 K-팝 댄스를 추시나요? 행복해지거든요. 한국 아이돌처럼 멋있어지고 싶어요. 20살 대학생 이자벨라가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마라카낭 스타디움 근처에서 저는 특별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브라질 퓨전 레스토랑이었죠. 김치 페이조하다라니 의외로 잘 어울려요. 브라질 전통 요리에 한국 양념을 더했죠. 셰프 안토니오가 자부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손님들 반응은요? 대박이에요.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 맛에 중독됐어요. 상파울루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는 것. 다니엘도 이런 한국의 영향력을 알았다면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4개국을 돌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국 호감도가 82%라는 사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기업 광고가 곳곳에 있었고 면세점에는 한국 제품들이 프리미엄 존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택시 운전사 모세가 답했습니다. 2, 3년 전부터요. 정부가 한국을 벤치마킹한다고 난리예요. 로스차일드 대로를 지나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전자제품 매장, 한국 화장품 가게, 심지어 한국 치킨집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을 왜 좋아할까요? 우리랑 비슷해서요.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자원도 없고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만난 경제학과 교수 아비 코엔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국가지만 제조업이 약해요. 한국은 둘 다 강하죠. 완벽한 롤모델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있나요? 한국의 대기업 스타트업 협력 모델이요. 삼성, LG가 스타트업을 키우는 방식을 연구 중이에요. 야파 올드시티를 걸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대 항구 도시의 한글 간판이 보이다니.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나요? 기념품 가게 주인 사라가 답했습니다. 엄청 많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오죠. 매너도 좋고 구매력도 높아요. 그녀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배우셨네요. 비즈니스에 필요해서요. 한국 손님들이 좋아해요. 다음 날, 저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한국인 순례자 그룹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어떠세요? 성경의 땅을 직접 보니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국을 좋아한다니 신기해요. 60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한 이스라엘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 한국 드라마 팬이에요. 25살 군인 요나탄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보세요? 넷플릭스요. 이스라엘에서 한국 드라마가 대세예요. 그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태원 클라스 보고 있어요.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요. 이태원. 그 이름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텔아비브로 돌아와 저는 카르멜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라엘 골드만?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다니엘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갔던 친구 조나단이었어요. 조나단 오랜만이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조나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니엘 이야기해도 될까? 응. 사실 다니엘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했어. 마지막 날까지도. 뭐라고 했는데? 조나단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였어요. 다니엘이 너한테 보내려고 쓴 편지야. 사고 전날 밤에 썼는데 전하지 못했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다니엘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누나에게.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해.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모습이 우리 이스라엘과 닮았어. 내일 북한산 정상에 다시 갈 거야. 어제 못 가본 코스가 있거든. 서울 전경을 보면서 누나 생각할게. 누나도 언젠가 한국에 와봐. 편견을 버리고 보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사랑해, 다니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받은 동생의 편지. 동생은 한국을 사랑했고 그곳에서 행복했다는 것. 조나단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한국 의료 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했었어. 한국 의사들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가는 프로그램. 정말? 합격했어. 사고만 없었다면. 그날 밤, 저는 텔아비브 해변을 걸었습니다. 지중해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14개국을 돌며 본 한국. 전 세계가 사랑하는 한국. 그리고 다니엘이 사랑했던 한국.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모두가 한국을 사랑하는지. 한국은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는 나라였어요. 전쟁, 분단, 가난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따뜻함을 잃지 않은 나라.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저는 작은 종이에 글을 썼어요. 다니엘, 이제야 네 마음을 이해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 네가 사랑했던 그 나라를 이제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종이를 벽 틈새에 끼우고 돌아서는데 한국인 순례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 한국에 관해 쓰시는 것 같아서 한국 좋아하세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좋아하게 됐어요. 그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한국 전통 매듭이었어요. 행운을 빌어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텔아비브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편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땠어? 왜 세계가 한국에 미쳐 있는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 희망을 파는 나라였어요. 무슨 의미야? 전쟁, 분단, 가난. 최악의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성공했어요.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한국을 좋아하는 거군. 우리와 닮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더 나은 점이 있어요. 뭔데? 화해와 포용이요. 일본과 역사 갈등이 있지만 미래를 보죠. 우리도 배워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니엘의 방을 10년 만에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 가이드북이 있었고 한국어 교재도 있었어요. 교재 첫 페이지에 다니엘이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희망 티크바, 사랑 아하바, 평화 샬롬, 한국어와 히브리어로 적힌 단어들. 다니엘이 꿈꿨던 세상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니엘 추모 재단을 만들기로. 이스라엘과 한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 다니엘의 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니엘이 못다 이룬 꿈을 다른 청년들이 이어가길 바라며 첫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했을 때 500명이 지원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선발된 20명의 청년들을 공항에서 배웅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을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완벽하진 않지만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예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라엘 선생님도 한국 가보셨어요? 아직이에요. 같이 가시죠.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함께 가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못다한 여정을 이제 제가 마저 하려고요. 한국은 더 이상 제게 트라우마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랑했고 세계가 사랑하는 나라. 이제는 저도 사랑하게 된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라엘 골드만 기자의 15개국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증오가 이해로, 이해가 사랑으로 변하는 과정. 한 사람의 편견이 깨지고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상처를 희망으로 바꾼 나라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라엘처럼 직접 보고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를 부탁드려요.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